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지금 국회 과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위법적, 위헌적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 진행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말부터 해서 어제까지 이런 위법적, 위헌적 청문회를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장은 지금 청문회 이름에 불법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와 같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26일로 예정된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에 이 국회에서 마치 불법을 전제로 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법원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그 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써 세 차례에 걸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방해, 재판 개입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재판정에서만 써야 될 문서가 국회 상임위원장에 나와서 방통위원과 해당 사건의 피고를 급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법방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5인 체제여야 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탄핵 사유, 민주당의 행정소송 이유가 모두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2명의 국회 3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의결하면은 5인 체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년 넘어 2인 체제로 방치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2인 체제를 비난하던 민주당이 돌연 이제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국회가 3인의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하므로 우리 당 추천목도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인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정부의 인사권을 찬탈해서 3인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조금 전 상임위원장에서도 문답이 오갔습니다만 5인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당하게 제기한 곧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이 적반하장적으로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우리 여야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또 7개월씩 걸릴 경우에는 방통위는 1인 체제 혹은 민주당이 지금 기형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3인 체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다시 방통위의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여당은 5인 체제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하고 적반하장적으로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히 조속한 종결을 요청하고 그 종결 절차와 함께 국회가 3인을 함께 추천해서 의결함으로써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2인 체제를 만들고 2인 체제를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강제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탄핵 재판을 걸고 법원의 행정소송 심판을 걸어서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주력해야 될 국회 과방위의 업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5인 체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과방위원님들께서 오늘 상임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방위 최수진 의원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략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과방위가 국민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이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사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 과정을 보면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을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심야 시간까지 반강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밤샘 심야 조사도 폐지되었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8월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기본법 침해와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앞으로 국회 가방위가 이러한 잘못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보는 눈을 두려워하며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과방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박충건입니다. 저는 과방위의 위법적인, 위헌적인 청문회를 규탄하며 아무 결과 없는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이제라도 과학기술 ICT를 비롯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저는 현재 방통위와 과방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는 코마 상태, 과방위는 탈선한 폭주기관차라고 말입니다.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부터 오늘까지 방통위 청문회가 사실상 7번이나 개의됐습니다. 이런 청문회들을 통해서 우리 과방위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심사한 것, 이전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의 지적들만 있었을 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전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돼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야권이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그렇게 급하게 탄핵할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을 불러서 청문하고 회의록과 속기록을 비롯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신경질적인 탄핵들로 인해서 방통위는 또다시 강제 1인 체제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의결이 필수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판부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3차 청문회를 개의해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도돌이표일 만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막말을 하는 이런 행태는 고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과방위가 도돌이표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문진 이사 임명 관련된 집행정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26일 이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청문회에서 계속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선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제 박문진 이사 선임 건은 재판부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과방위는 더 이상 과방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과 ICT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